안녕하십니까. 올해로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온 김형석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앉아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건네는 이유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오며 깨달은 아주 작지만 엄중한 진실 하나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복이 들어올 문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50살, 60살, 흔히 말하는 중년의 고개를 넘어서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몸보다 더 무거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사는 공간, 나의 집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하고 사소한 일에 화가 치밀며 돈이 모이지 않고 자꾸만 새어나가는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집안 어딘가에 숨어있는 더러운 것 때문일지 모릅니다. 제가 말하는 이 더러운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먼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물건, 즉 정체된 에너지를 말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흘러야 하고 맑은 곳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에 낡고 오염된 기운이 고여 있다면 운이라는 귀한 손님이 그 문턱을 넘으려다 말고 발길을 돌려버리는 법입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관찰해온 결과 가난과 우울함이 떠나지 않는 집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안의 첫인상인 현관이 어둡고 지저분하거나 집안의 생기를 책임지는 공간에 죽은 물건들이 쌓여 있다는 점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집은 단순히 우리가 잠을 자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집이 어지러워지고 집이 어지러우면 다시 그 나쁜 기운이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특히 중년에 접어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나중에 쓰겠지라는 마음으로 10년 넘게 쓰지 않은 물건들을 창고에 쌓아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추억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낡은 그림자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미래를 향해 흐르는 기운인데 집안 곳곳에 과거의 먼지가 가득하니 어찌 재물운이 트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집안의 얼룩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 얼룩이 지워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에도 맑은 볕이 들고 멀어졌던 재물과 평안이 다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시하고 지나쳤던 그 사소한 불결함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살아온 세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을 더 가볍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노학자의 진심 어린 고언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집을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정화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분들의 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독 버리지 못한 물건들로 가득 찬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물론 그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저 역시 100년을 살다 보니 물건 하나하나에 깃든 손때와 추억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건에도 수명이 있고 그 수명이 다한 물건을 억지로 곁에 두는 것은 집안에 죽은 기운을 가두어 두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첫 번째 더러운 것은 바로 작동하지 않는 고장난 물건들과 더 이상 입지 않는 해진 옷들입니다. 특히 시계가 멈춰 있는데도 방치해 두거나 액자의 유리가 깨진 채로 두는 것은
집안의 운 흐름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일입니다. 시계는 흐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멈춘 시계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시간도 멈추게 하며 새로운 기회와 재물이 들어올 길을 차단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우리 마음가짐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장난 것을 보고도 고치거나 버리지 않는 무기력함이 내 삶을 지배하게 두는 것이니까요. 어느 날 저를 찾아온 한 중년 신사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자꾸 기울고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더군요. 제가 그분의 집을 물어보니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품과 20년 전 입던 낡은 정장들로 방 하나가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 때문에 버리지 못했다는 그분의 말에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추억은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지 썩어가는 물건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물건들이 생기를 빨아들이고 있으니 오늘 당장 그것들을 정리하십시오. 실제로 우리 몸도 신진대사가 잘 되어야 건강하듯 집도 끊임없이 비워내고 채워지는 순환이 필요합니다. 구석에 쌓인 먼지 섞인 헌옷가지들은 음인의 기운을 내뿜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의욕이 꺾이며 결국 돈을 벌고자 하는 청명한 기운마저 흐려지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비움의 미학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곧 탐욕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으로 영험해서 주인이 자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낡고 해진 것들, 때묻고 부서진 것들을 소중한 보물인 양 끌어안고 있는 사람에게 큰 재물이 찾아갈 리 만무합니다. 재물은 깔끔하고 단정한 곳, 새 기운이 넘실거리는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안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혹시 누군가와의 좋지 않은 기억이 담긴 물건이나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물건이 있습니까? 혹은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 믿으며 몇 년째 먼지만 쌓여가는 상자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재물운을 갉아먹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진짜 범인입니다. 과감해지셔야 합니다. 비워내지 않으면 채울 수 없습니다. 과거에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질 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봄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비우는 행위는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내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죽은 물건을 떠나보내고 비어있는 공간을 마주할 때 그 공간은 비로소 당신을 위한 축복과 행운으로 채워질 준비를 마치는 것입니다. 집안을 정돈하는 일을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00년의 세월을 살아보니 집안에 보이지 않는 구석이야말로 그 사람의 노후와 재복, 자이후를 결정짓는 가장 정직한 지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마주하면서도 소홀히 하기 쉬운 두 곳, 바로 주방과 현관의 청결 상태는 곧 그 집안의 생명력과 직결됩니다. 먼저 주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해부터 우리 조상들은 주방을 가리켜 가족의 생명줄이 시작되는 곳이라 하였습니다. 주방은 오행 중 불과 물색이 공존하는 곳으로 이 두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야 집안의 돈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방 싱크대 위에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거나 냉장고 안에 정체 모를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이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들어올려둔 재물은마저 악취를 풍기며 썩게 만드는 일입니다. 특히 깨진 그릇이나 이가 나간 접시를 아깝다고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깨진 그릇은 복을 담는 그릇이 깨진 것과 같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재물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새어나가게 됩니다. 다음은 지배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현관입니다. 현관은 밖의 기운이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현관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신지 않는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택배 상자가 앞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관이 지저분한 것은 손님을 맞이할 때 대문을 쓰레기 더미로 막아놓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운문이라는 귀한 손님은 밝고 깨끗하며 향기로운 곳으로 들어옵니다. 매일 아침 현관 바닥을 물걸레로 한번 닦아내는 그 짧은 정성이 수천만 원의 보약보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데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물리적 공간의 오염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게으름이라는 마음의 얼룩입니다. 내일 치우지 뭐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사실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이 고단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탁한 기운을 정리하지 못해 생기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머무는 자리를 정갈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구석을 닦는 행위는 곧 내 마음의 그늘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구석진 곳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기름때 묻은 가스레인지를 빛나게 닦을 때 우리 뇌 속의 복잡한 생각들도 비로소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돈은 밝고 맑은 에너지를 좋아합니다. 어둡고 눅눅하며 무질서한 곳에는 결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허리를 숙여 가구 밑에 먼지를 닦아내고 싱크대 밑에 묵은 짐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몸은 조금 고달플지 모르나 그 과정에서 당신은 삶을 대하는 통제권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이 깨끗해지면 내 운명도 맑아진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믿으십시오. 작은 구석 하나를 빛나게 만드는 정성이야말로 당신의 후반생을 풍요와 평안으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지도입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거창한 일을 찾기 전에 지금 당장 당신의 발밑에 떨어진 작은 쓰레기 하나부터 줍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이 머물고 싶어하는 집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신을 넘기고 예수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흔히 무언가를 자꾸 잃어버린다는 상실감에 빠지곤 합니다. 기력도 예전만 못하고 사회적 지위나 인맥도 하나둘 정리가 되는 시기이지요. 그러다 보니 부족함을 채우려는 보상심리로 집안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며 내면의 허기를 달래려 합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온 노학자의 눈으로 보면 중년 이후의 삶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누군가에게 받은 작은 상처를 수십 년째 버리지 못하고 가슴 한구석에 마음의 쓰레기로 쌓아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하는 원망,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는 뒤늦은 후회들 말입니다. 집안의 오물은 눈에라도 보이지만 마음속에 썩어가는 이 감정의 찌꺼기들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재물운을 갉아먹습니다. 돈은 맑은 기운을 좋아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원망과 질투 그리고 과거의 아픔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표정은 어두워지고 말씨는 거칠어집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도 귀한 돈도 머물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나쁜 말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상대가 던진 쓰레기를 내 집안에 소중히 들여놓고 매일 쳐다보며 괴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누가 나를 모욕한다면은 그저
저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구나 라고 생각하며 허허 웃어넘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중년의 기품이며 복을 부르는 그릇을 넓히는 길입니다. 또한 노후의 가난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다는 그 마음이 사실은 결핍에 대한 공포입니다. 미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낡은 물건에 집착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낡은 것을 과감히 비워낼 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경제적 흐름이 찾아옵니다. 제가 아는 한 독지가부는 매년 자신의 소지품 중 10분의 1을 주변에 나누거나 정리합니다. 그렇게 비워야만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혜가 들어오고 그 지혜가 다시 큰 재물을 부른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것이죠. 중년 이후의 평안한 삶은 단순함에서 옵니다. 옷장은 가벼워야 하고 주방은 간결해야 하며 인간관계는 맑아야 합니다. 집안의 잡동사니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남은 인생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가려내는 수행과도 같습니다. 물건이 적어지면 관리가 쉬워지고 관리가 쉬워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로운 마음 상태가 바로 돈과 행운이 가장 좋아하는 토양입니다. 만약 지금 삶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다면 밖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집으로 돌아가 가장 아끼던 그러나 이제는 수명을 다한 물건 하나를 정중히 떠나보내 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괴롭히던 미운 사람 한 명을 용서해 보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하늘이 내리는 복이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년의 풍요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하게 비워냈느냐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긴 이야기에 매듭을 지으려 합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이켜보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화려한 보석이나 넓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맑은 정신과 평온한 마음으로 머물 수 있는 깨끗한 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황혼기를 쓸쓸하고 어두운 시간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을 다 덜어낸 뒤에 찾아오는 그 투명한 평안함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황금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3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을 지켜온 마음의 청소법이기도 합니다. 첫째, 오늘 밤 당장 거울을 닦으십시오. 거울은 나를 비추는 창이자 집안의 기운을 반사하는 통로입니다. 먼지 낀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잊게 됩니다. 거울을 맑게 닦고 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그동안 참 잘 살았다, 고생 많았다 라고 스스로를 격려할 때 여러분의 관상관성이 바뀌고 그 바뀐 인상이 다시 재물과 행운을 불러들입니다. 둘째,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바람의 길을 터주십시오. 아무리 깨끗한 집이라도 공기가 갇혀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낡은 고집과 편견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음의 창문을 여는 사람에게는 늙음이란 쇠퇴가 아니라 깊어짐입니다. 셋째, 말의 먼지를 조심하십시오. 입 밖으로 내뱉는 부정적인 말, 남을 헐뜯는 말, 스스로를 비하하는 말은 우리 영혼에 달라붙는 가장 무서운 오물입니다. 돈이 없다, 죽고 싶다, 힘들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복이 오지 않습니다. 대신 고맙다, 충분하다, 평온하다는 맑은 말로 집안을 채우십시오. 말의 기운이 바뀌면
집안의 향기가 바뀌고 그 향기를 따라 돈과 사람의 인연이 모여듭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그리고 동행하는 중년의 친구 여러분, 100세를 산 노학자가 보기에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미움과 잡동사니 그리고 더러운 기운 속에 가두어 두기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귀합니다. 집을 정돈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를 넘어 신이 주신 나의 생명을 정성껏 대접하는 예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버려야 할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샘솟는 평안을 느끼실 겁니다. 그 평안함이 곧 돈이며 건강이며 행복의 본질입니다. 부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마음의 결을 따라 비워내십시오. 여러분이 머무는 그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성전 성전이 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남은 생이 매일매일 축제와 같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맑은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십시오. 복은 이미 여러분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